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타 유미라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참 정신없이 지나왔는데 오늘 시장도 좀 변동성이 많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이슈들이 참 많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미국 중앙은행이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또 국내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누그러드는 등 좋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또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등 호재와 악재가 겹쳤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등락을 거듭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장 마감은 어떻게 했을지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 텐데요. 코스피는 1.33% 오른 1860.70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76% 하락했습니다. 611.26에 마감 지은 모습인데 이렇게 양시장 혼조세 보이면서 오늘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좀 혼란스러운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좀 전략 채워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구해줘 스탁 유튜브로 동시 진행되고 있죠. 유튜브에 MTN 혹시 아니면 또 머니투데이 방송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저희 방송 보시는 것과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구해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다양한 이슈들이 정말 휘몰아치고 또 정신없이 지나갔던 한 주 마무리되는 밤입니다. 이 금요일 밤에도 여러분들 구해드리기 위해 두 분의 전문가 또 출동하셨는데요. 김길성, 이대용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1시간 함께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연 구해드리려면 여러분께서 저에게 먼저 사연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문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자 참여는 건당 100원의 문자 이용료는 발생이 됩니다.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남겨봐 주시면 되겠고요. 또 투자하시는 기간이나 투자금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남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다 길게 사연 남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 있죠.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바로 보이시죠?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투자 성향 가지고 있으신지, 투자하시는 기간 짧게 보실지 또 길게 멀리 보실지 이런 내용들 남겨주시고 또 어떤 업종 좋아하시는지 남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요. 저희 직접 소통하는 노란톡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클릭하시면 저희 전문가와 직접 얘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이 든든한 언제나 수익 열심히 내고 있는 전문가들과 직접 얘기해볼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어떤 고민 있으신지 또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아무거나 편안하게 하나 골라서 얘기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연 일단 만나보기 전에요. 금요일장 마감 상황 먼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우리 김길성 전문가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코스피는 일단 외국인이 조금 매도세가 줄어들기는 했는데 네. 아직까지 이렇게 개인만 열심히 끌어올리는 그런 하루였어요. 일단 코스피 아직까지도 좀 불안불안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우선 많은 투자자분들이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뭐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신규 계좌 개설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대출 같은 경우에도요. 결국에 뭐 주식을 하겠다 이런 약간의 주식에 투자할 만한 대출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자,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우려스러운 점도 있지만 자,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봤었을 때 자, 좋은 기업들만 잘 선별을 하신다면 자, 그런 자금들이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받고 하실지라도 자, 좋은 기업이라면 충분히 이번에 시장은 반등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최근에 양 시장의 반등 속도가 조금은 차별화되게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요.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뭐 삼성전자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어떻게 보면 동학 개미 운동이라 해서 자, 삼성전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트렌드를 보시면은요. 자, ETF 시장 뭐 인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이런 ETF 시장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실제로 이 원유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자, 많이 빠졌으니까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 원유 ETN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런 단일 호가 매매로 이제는 매매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만 너무 투기성이 아닌 투자의 관점만 잘 잡으신다면 자,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 증시 회복도 가능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코스피 한마디로 우선은 요약을 해드리면은요. 이제는 형님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먼저 올라가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가지 않았고요. 뭐 SK하이닉스도 뭐 그저 그랬습니다. 자, 시총이 큰 종목들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자, 코스닥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진단키트다, 치료제다, 뭐 대부분의 이런 섹터들이 대부분 코스닥 쪽에 바이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지수가 조금은 차별화된 장세가 나와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이 앞으로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자, 코스피 시장이 오늘도 1%대 이상의 1.33% 상승한 1860포인트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출연을 했었을 때 사실 뭐 전강 후약 주 초에는 좀 강하다가 주 말쯤에 자, 금요일 정도쯤 되면 조금은 약화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지난밤에 경기 부양책이 강력하게 다시 한번 나와 주었고요. 자, 물론 오늘 자, 유가 감산 합의에 대한 부분들에 아직까지는 노이즈가 조금 존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따가 제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얼마나 이번 주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지 자, 단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쉽지 않았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요.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 오늘의 상승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인해서 상승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으면서 일부 보험 관련주들, 금융 관련주들이 조금은 상승폭을 확대를 했지만 그래도 오늘 코스피 기업 내에서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지수가 조금은 더 올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은 결국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자, 이런 기업들 최근에 뭐 언택트 관련주다 아니면은 뭐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뭐 생산 활동이 뭐 둔화될 것이다,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지만 결국에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은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고요. 실제로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만약에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을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어떤 시장, 어떤 지수에 대해서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봤었을 땐 저는 지금은 코스피가 더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시장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이오 쪽이 먼저 갔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집중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기술적인 대응들은 자, 일봉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확대를 해보시면 제가 아까 뭐 이번 주가 생각보다 매매가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자, 지난주만 하더라도요. 한번 시초가 대비해서 방향을 잡으면 뭐 생각보다 크게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때 3월 27일 날 뭐 아래꼬리 달리면서 뭐 고저폭이 조금 크기는 했지만 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대부분이 계속 윗꼬리, 아래꼬리 아니면 윗꼬리, 아래꼬리 계속해서 발생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도 예를 들어서 4월 7일만 하더라도요. 뭐 처음에 시초가 대비해서
빠지다 보니까 또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냐. 근데 또 막판에 다시 올리고요. 자, 이런 형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이 아직까지는 안정화 단계라기보다는 시장이 조금은 센시티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가 서서히 다시 한번 상승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점은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자, 충분히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자리가 있는 코스피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까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갈 길이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를 만약에 선택을 하나만 해야 된다면 그래도 다음 주는 코스피 쪽이 조금은 더 견고한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흐름 분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끈 상승이었다라고 하시면서 아직은 안정화 단계는 아니지만 좀 상승으로 방향 잡은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분석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대웅 전문가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일단은 코스닥도 오늘 뭐 잘 올라가다가 쉬어준 모습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또 이렇게 팔아내면서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속적으로 수급적으로 좀 불안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 시장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깜빡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깜빡이요? 네, 네. 깜빡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최근 오늘이죠. 주요국들의 이제 증시 휴장을 앞두고 있어서 어느 정도 관망세 흐름으로 증시가 출발하였죠. 그러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흘러가다가 10시 30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던 오늘장 코스닥 흐름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운전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깜빡이로 표현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깜빡이는 좀 켜고 들어와라. 왜냐? 10시 반 이후로 그러한 부분 없이 급격하게 낙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코스닥을 좀 깜빡이라고 표현했고요. 최근 오후장만 되면은 이렇게 변동성 있는 장세가 한 번씩 나타나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1차 바닥 확인 이후에 2차 진바닥 확인 구간 동안에 이러한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더라도 이 변동성 장세 내에서는 막대한 글로벌 유동성의 하방을 견고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떻게 변동성에 대응하기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추세를 끌고 나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장 막판 일부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무리되었기에 좀 다음 주도 기대할 수 있는 장세다 말씀해 주시고 오늘 코스닥 흐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빡이는 좀 켜고 들어와라 라고 하시면서 코스닥 시장 깜빡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좀 남아있는 시장이지만 다음 주 코스닥 시장도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장 정리해봤고요. 이제 구해줘 스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구조 요청에 매일매일 저희가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성공 사례들 또 많습니다. 성공 사례 먼저 만나보고 갈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성공 사례, 그 사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공 사례의 주인공 김창용님께서 3월 26일 날 남겨주신 사연이네요.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좋은 걸로 하나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에게 짧게 사연 남겨주셨었는데요. 자,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 어떻게 구해드렸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길성 전문가 유진테크로 종목 구해주셨네요. 매수가 15,000원에 목표가 18,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최고가가 18,35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2.33%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굉장히 축하드리면서 바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김길성 전문가님, 유진테크 이렇게 또 잘 구해주셨습니다. 네. 구조 성공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모든 좀 투자자들이 그때 되게 코로나19나 이런 테마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로 굉장히 좀 잘 짚어봐 주셨어요. 일단은 대성공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좀 살펴봐 주실까요? 예, 유진테크는 결국에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자, 이렇게 전방 산업 자체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다 뭐다 해서 자, 많이 경기가 부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 실제로 반도체 쪽, 특히나 이 디램 반도체 쪽은요. 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 서버용 디램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공급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특히나 이 동사의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인데요. 자, SK 하이닉스가 자, 내년도 초에 가동을 할 예정이었던 이천 공장이 있습니다. 자, 그 공장을 올해 안으로 할 수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등 자, 전체적으로 수요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을 조금은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반도체 업황이 호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를 조금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자, 유진테크 또한 앞으로 그런 부분의 수혜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로서 18,000원을 잡아드렸던 이유는요. 결국에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기보다는 좀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기회 줄 때 챙겨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아직까지 뭐 매도를 마냥 못 하셨다면 자, 한 번 더 대응을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요. 전체적으로 이 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에서 화요일에 갭이 떠서 시작을 했는데요. 자, 갭이라는 거는 자, 보통 일반적으로 매수와 매도의 힘 겨루기가 어느 한쪽으로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승 갭이라는 거는 결국에 상승, 자, 상승 주체, 그러니까 결국에 매수 주체의 힘이 자, 매도 주체의 힘보다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보통 갭이라는 거는 갭이 떠서 시작을 하면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갭을 메꿔가는 전략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갭필 전략이라고 해서 갭을 메꾸는 성질을 보통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매매법이 있는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갭을 메꾸지 않고요. 실제로 이 121선 이상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자, 오늘도 아래 꼬리를 달려줬다라는 모습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시장만 정상적이라면 그러니까 대외 악재만 없다면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은 나올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당장 이 볼린저 밴드가 만약에 하락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면 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도 얼마 높지 않은 가격대에 위치를 하고 있겠지만 자, 그래도 지금은요. 볼린저 밴드가 어느 정도 상방으로 서서히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자, 이미 변동성은 조금은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면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단기적으로 그냥 나는 조금은 빨리 시장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보면 이전에 잡아드렸던 목표가 18,000원을 유지해 주시는 게 맞고요. 자, 시장이 조금은 더 갈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자, 그전에 목표가 어느 정도 한 2만 원 정도 조금은 더 높은 2만 원 정도 부근까지 잡으시면서 자, 분할로 매도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만약에 이제 손절 리스크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우선 이 갭을 메꾸는지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4월 6일 날 종가 이 고가 부근인데요. 한 16,000원 정도 장중에 지지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테크 다시 한번 좀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 최고가 수익권에서 수익을 좀 내셨으면 현금을 챙기셨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혹시나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봐 주셨는데요. 아직 그래도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2차 목표가 2만 원 정도까지 잡아주시면서 분할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유진테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이대용 전문가의 성공 사례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사연이었을지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3월 27일 날 남겨주신 김정아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하락하던 항공주가 갑자기 오르는데 혹시 사도 되는지 궁금해요. 이와 관련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분 저희가 어떻게 구해드렸을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자, 이대용 전문가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로 종목 구해주셨네요. 매수가가 5,800원, 목표가는 7,000원 잡아주셨는데요. 목표가를 훨씬 넘어서 최고가가 8,45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45.69% 달성한 모습입니다. 와, 축하드려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갈 줄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좋은 수익 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살펴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수익을 기록할지는 몰랐는데 자,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 친구는 시장님께서 항공주를 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항공주가 기존에 올라가던 이슈, 뭐 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부터는 좀 다르지만 이 부품주, 항공 쪽의 부품주도 앞으로 흐름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이 친구
친구죠. 이름 참 긴 친구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항공기 부품 제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호실적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항공 대표 기업들의 제품 고객사로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이 보잉 주가 반등 관련 그리고 그러한 부분 앞으로 코로나19 개선세로 이제 여행사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 친구 또한 최근 나타났던 하락에서 빠르게 가파르게 반등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 친구가 그동안 수주한 물량이 있죠. 그러한 부분이 이 친구가 지금 내포하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 현저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 투자 포인트 안내해 드렸고요. 그러한 해서 이제 보잉 주가 반등과 함께 좀 강한 항공주 모습이 나온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다 좀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으로 한번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지속적으로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흐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상장 이래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시세 한번 내본 적 없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한 와중에 이제 보잉 주가 뭐 반등이나 그런 뭐 항공 지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주가 좀 좋은 흐름 반영돼서 이제 좀 상승을 추세 전환 턴어라운드 흐름을 좀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분봉 흐름이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시세 상승을 주도하려는 수급 주체가 있다. 그러한 부분은 아직은 아시아까지밖에 좀 항공이 날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좀 미국이나 유럽까지 좀 안내를 드리면서 한 9,000원 정도 추가적인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유럽까지는 한번 가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 대응해 주시고 또 손절가나 이런 뭐 수익 체력에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7,500원 정도, 500원 정도 낮은 7,500원 정도를 이제 하단 바운더리를 잡으시고 목표가는 이제 8,500원 정도, 9,000원 정도 잡으신다면 충분한 2차 수익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항공주 좀 짧게 얼른 수익 내고 싶다고 했던 우리 시청자님인데요. 잘 구해드린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자, 일단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2차 목표가 잡아주셨네요. 2차 목표가는 9,000원 봐도 좋다라고 하시고요. 손절가는 7,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고 또 수익 더 극대화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성공 사례 만나봤습니다. 이런 수익률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사연을 보내주셔야 저희에게 또 성공 사례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겠죠. 계속해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금요일 밤 여러분들 또 구해드려야겠죠?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연들 만나보고 저희들이 종목 구해드릴 텐데요. 자, 사연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금 계속 사연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사연 보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참여 방법 있죠?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연 있으시고 또 어떤 고민과 걱정 있으신지 남겨봐 주시고요. 또 어떤 업종과 테마 좋아하시고 투자금은 얼마나 되시는지 본인의 성향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길게 사연 남기시려면요. 저희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바일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고요. 첫 번째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입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이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어떻게 사연 남기면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상단에 베스트 사연들 올려놨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사연 남기면 되는구나 하고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또 아니면 그냥 짧게 저 종목 원해요 하고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사연 남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쭉 내려가 보시면 저희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전문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까지 많은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와의 소통창 굉장히 다양하죠?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아무거나 딱 하나 골라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사연들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이현식님께서 남겨주신 게시판 사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스크에서 얼마 전에 산 마스크 관련주 하나 샀다가 큰 코 다쳤네요. 안 해야지 하는데 막상 안 사면 엄청 오르더라고요. 억울해서 그런데 복수 종목 있을까요? 하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이현식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정리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마스크 관련주를 또 샀다가 낭패를 보신 것 같습니다.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또 안 하자니 또 오르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고 그렇죠. 이대용 전문가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일단 손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만회해드릴 수 있는 좋은 종목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복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종목 있을까요? 복수라는 건 아마 제약바이오 테마 쪽으로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의료기기 쪽을 조금 권장드리고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의료기기 관련주인 JLK 인스펙션 이라는 이름 긴 친구를 또 가져왔습니다. 이름이 길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JLK로 상호명이 좀 변경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의료기기 시장을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료기기는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고성장세를 이루던 시장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는 18년도 약 37조 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연평균 28%의 고성장을 보이던 산업군이었고요. 2023년에는 약 130조 원이 예상되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도 코로나19 이전에도 의료기기 시장은 성장 중에 있었다.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의료기기 기업들, 관련주들의 호실적 그리고 캐파가 증설되는 그러한 요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투자 포인트로 좀 안내를 드리고요. 또 주요 국가들의 대규모 투자 기대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진국이라고 좀 불리던 국가들의 좀 문제점이 드러났죠. 그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의료 붕괴나 의료시설 부족 등 그런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 코로나19 이후 이 관련 부분에 분명 투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막대한 투자 규모, 좀 큰 투자 규모가 좀 이런 인프라, 의료기기 쪽에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기기 시장 좀 좋아질 수 있고요. 또한 G2고를 좀 예를 들어보자면 땅덩이가 상당히 넓죠. 그래서 이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한국 시장보다 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그다음 원격 의료죠. 원격 의료 파트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 미국의 원격 의료 관련주도 전달만 하더라도 30% 넘게 급등을 하는 등 이 의료기기 관련해서 원격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의료 시장 좀 주목을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이 친구는 이 자체 개발한 AI 의료 분석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여러 사업 분야와 결합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요. 또 휴대용 엑스레이나 이런 폐 질환 솔루션을 특히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코로나19가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사는 이러한 기술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종합해 보고 투자 전략 안내 드리면서 목표가,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상장 이래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시세 한번 내본 적 없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기업성은 상당히 AI와 의료기기를 접목한 좋은 사업성을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한 와중에 이번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친구가 각광받을 지금 시대, 이슈가 열려있는 상황이다. 일단은 하락 이후에 우상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목표가부터 좀 잡아드리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6,5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4,500원 잡아드리는데요. 최근 이제 수급을 동반해서 상승 흐름 잡아나가고 있고요. 두 차례 조정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각광받는 의료기기 관련주들에 있어서 힘을 모으는 구간이라 판단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 관련주, 의료기기 관련주를 봤을 때 한 차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동사 또한 그러한 부분에서 쉬어가는 흐름의 연장성상 동조화되고 있는 흐름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 의료기기 관련주에서 좀 복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 테마, 성장하는 테마로 좀 편입을 하신다면은 좀 시원한 복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조회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용 전문가의 첫 종목 JLK 인스펙션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투자에 좀 참고하시려면 다음 주부터는 JLK로 이름이 바뀔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자,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세도 지속되는 데다가 또 대규모 투자까지 기대감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6,500원, 손절가는 4,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꼭 복수 성공하시길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좀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이진기님께서 오늘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매번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남겨봅니다. 저는 반도체는 지금 충분히 모아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살만한 거 있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이진기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볼게요. 자, 앞서 시장 분석할 때도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듯이 반도체 하면 우리 김길성 전문가님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전문가님 바로 구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섹터는 일단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좀 좋은 종목들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집중하실까요? 예, 우선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앵커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반도체를 대한민국으로 대표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하면 뭐 대기업들 있죠. 뭐 삼성전자도 있고 네. 뭐 SK 하이닉스도 네. 있고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두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앵커님께서 선호를 하시나요? 아, 제가 선호를 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네. 전문가님이 선호하시는 기업을 좀 더 믿어볼지 믿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선 제가 가지고 온 오늘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종목 자체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반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맞는데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자,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자, 이 두 기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실제로 동학 개미 운동을 했었을 때, 자, 이 주체가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지만 자, 여기서 이 두 기업이 아무리 이 반도체 관련 기업일지라 할지라도요, 실제로 이번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자, 본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뭐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에는요,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전자제품이죠, 뭐 TV나 뭐 에어컨 이런 전자제품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반도체 대장주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뭐 SK 하이닉스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자, 앞으로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잘 찍혀주는 기업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시장 설명을 드렸을 때 자, 코스피가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조금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 지금 당장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에 뭐 액티브 펀드다, 패시브 펀드다, 뭐 과거에도 어떤 펀드가 뭐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 시장을 따라가는 게 좋냐, 이런 많은 뭐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요. 여전히 갑론을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자, 이런 패시브 펀드죠. 결국에 지수를 추정하고 있는 이런 펀드들의 성과가 액티브 펀드들보다는 좋았다라는 이런 수치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자, 우리는요, 앞으로 코스피 시장의 지수를 조금은 더 믿고 가보자. 대신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의 선택은 SK 하이닉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첫 번째 코로나19 이슈가 오히려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특히나 이 D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뭐 최근에 데이터 센터 뭐 건립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결국엔 서버용 D램 자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재택근무다, 아니면 뭐 게임 뭐 서비스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OTT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트래픽이 2월 달에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1월 달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의 급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요. 자, 앞으로도 여전히 서버용 D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이런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급을 못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2019년도에 자, 이 보수적으로 캐파 투자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뭐 투자라는 게 뭐 캐파 투자라는 거, 뭐 시설 투자 같은 거를 했었을 때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뭐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D램 가격의 반도체가 상승이 된다라고 봤었을 때 자, SK 하이닉스의 매출 구조를 보시면 자, 이 D램 쪽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거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분기 정도까지는 우선은 이 D램 가격
자체가 2분기까지는 성장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만약에 코스피 시장의 패시브 펀드들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 자,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봤었을 때 SK 하이닉스 쪽이 그나마 그래도 2분기까지는 괜찮게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시장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 패시브 펀드 수급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 SK 하이닉스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가격 전략이니까, 자,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단기 낙폭이 워낙 컸습니다. 뭐 이 부분은요, 뭐 결국에 이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자, 그리고 유가 급락 이슈로 인해서, 자, 이런 다양한 악재성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시장의 급락과 함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항상 중요시하게 보는 이런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라는 거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요. 실제로 이 추세의 끝은 거래량이 폭발하기 마련인데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다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진행되었던 이 하락 추세의 끝이 보인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시장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자, 멕시코가 뭐 감산 합의, 유가에 대한 이런 감산 합의를 뭐 반대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자, 유가 가격 또한 뭐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뭐 대외 노이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 자체는요, 여전히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자, 그리고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전체적으로 거래량 죽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건 여전히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D램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조금은 낫지 않을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목표가로는 우선은 조금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화를 계속해서 해야 되고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의, 코스피 시장의 수급 주체가, 자, 개인 수급이기 때문에, 자, 개인 투자자 분들이 좀 안타깝지만, 자,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유럽 증시나 아니면 미국 증시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자, 투자 관점이 짧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상승하는 이 저점에서 받아준 주체가 개인 투자자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명히 개인 투자자 분들은 이 매도 관점 자체를 투자 보유 기간 자체를 짧게 잡으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목표가로는 조금은 이번에는 좀 짧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이전에 61선 이렇게 저항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9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자, 손절가로는 조금 빨리 이렇게 241선 정도, 이탈 시에는 빠르게 리스크 관리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자,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조금은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손절가 8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에서 좀 구해달라고 하셨던 우리 시청자님인데요. SK 하이닉스로 종목 구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실 종목일 것 같은데, 자, 목표가 9만 원 잡아주셨고요. 이탈 시에는 좀 시장이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빠르게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시네요. 손절가는 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고 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사연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음 사연도 빠르게 화면에서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닉네임 종호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소액으로 투자하다 보니 어떤 테마보다는 좀 빠르게 수익 나는 종목이면 다 좋아합니다. 좋은 거 하나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게 남겨주셨네요. 자, 화면으로 먼저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좀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시는 것 같아요. 열려있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수익을 좀 챙겨드려야겠죠. 이대용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테마는 크게 좀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좀 그래도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원한다고 딱 남겨주셨어요.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좀 그런 종목 하나 있을까요?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섹터에 네. 투자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약바이오밖에 없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유전차 분석과 이제 바이오 데이터를 관리 및 분석하는 기업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빠르게 수급이 들어오는 거, 최근 돈이 쏠리는
시장에 투자하셔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 제약바이오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투자 순매수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면서 다른 테마는 수급이 이탈되지만 이 제약바이오 섹터만큼은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 최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당연히 빠르게 수익 내기 위한 투자 포인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약 부분에 대한 AI가 좀 부각되는 부분. 이 부분은 보통 신약이 한 개가 나오기 전까지는 후보 물질 1만 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최근 이 AI 분석 시스템이 좀 사회에서 그리고 국가, 글로벌 국가들에서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0만 건 논문에 한 번에 검색하고 그러한 부분이 이 AI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 AI 유전체 분석 그리고 AI까지 결합된 앞으로 시장 테마 그런 종목을 좀 고려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두 번째로 안내 드리고요. 그럼 신테칼은 어떤 기업이고 어떤 부분을 하고 있냐? 먼저 30여 종의 후보 물질을 최근에 좀 발굴했습니다. 신약 개발에 이제 AI를 활용하여 합성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발굴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30여 종을 말씀드렸죠. 그러한 부분이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부분에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는 후보 물질 중에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30여 종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분석이 되고 데이터가 나타날 것이죠. 그럼 당연히 이 데이터는 기대감과 함께 시장의 관심 그리고 수급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치료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른 변동성 그리고 빠른 변동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시청자님께서 찾으시는 빠른 수급 그리고 강한 테마 그리고 시장에 돈이 쏠리는 테마를 생각하신다면 이 신테카 바이오 말씀드리면서 좀 투자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뭐 상장 이래로 또 거의 비슷하죠. 상장 이래로 아직까지 시세 한번 내본 적 없다가 턴어라운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수렴 구간을 만들면서 좀 시장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일단 목표가로 말씀드리자면은 1,500원 정도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8,000원 정도 대응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나타나야 될 30여 종의 후보 물질과 함께 좀 강한 상승 흐름, 강한 변동성 흐름이 좀 가능할 종목이다. 빠른 수익은 이 종목으로 해결하시면 된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히 뭐 테마는 상관없지만 빠르게 수익 내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었는데요. 신테카 바이오로 종목 구해해 주셨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도 하고 신약 부분 AI 프로그램 부각받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네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8,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또 수익 내시길 기대해 볼게요. 자,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강성로님께서 오늘 남겨주신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 때문에 빠른 건 대응을 못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유망한 종목이 있다면 미리 사놓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5G 쪽으로 부탁드려요 하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화면으로 먼저 요약해드릴게요. 제가 앞서 잘못 얘기를 드렸어요. 목표가, 신테카 바이오 목표가 1,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정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번 사연 이렇게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시 김길성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5G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미리 사놓고 기다리려고 하신대요. 이런 전략 괜찮을까요? 예, 뭐 사실 뭐 주식은 결국에 미리 사서 좀 당연히 미리 사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자, 네. 오르기 전에 좀 좋은 기업을 좀 잘 찾아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식은 사실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당장 빨리 수익을 내고 싶더라도요, 그 주가가 만약에 수요가 공급보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자, 팔고 싶은 사람들보다 많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결국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할지라도 결국에 주식은 언제 오를지는 모른다라는 것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도 이 5G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자, 충분히 좋은 섹터를 선별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워낙 이 구해줘 스탁을
방송을 통해서 뭐 다양한 이 5G 기업들을 많이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HFR, 이노와이어리스, 아니면 RFHRC, 뭐 서진 시스템 막 이런 많은 기업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 이왕이면은 설명드리지 않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계속 많은 부분들을 찾아봤는데 자 앞으로 이런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자 시장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시장이 변화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5G 관련주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시청자분들께서 자 지금 금리 자체가 경기도나 우려감 때문에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했고요. 실제로 제로금리 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제로금리를 돌입을 했다라는 거는요. 자 예금에 대한 메리트는 많이 없고요. 실제로 또 다른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왕이면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금을 해도 뭐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5G 관련주라는 거 자 어떤 기업일지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명은요. 자 텔코웨어라는 기업이고요. 자 이동통신의 인프라 핵심망을 관련된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핵심망이라는 거는요, 음성통신과 데이터 통신의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 요소이면서 실제로 각 기지국 연결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사 자체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 5G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 조금은 오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자, 이전 수준에 봤었을 때는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서 자리를 잡아가지 못했던 부분은 자, 이 동사가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성장성보다는 이런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에 이 소프트웨어 사업 쪽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 막 이런 비용은 사실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캐펙스 투자라고 해서 뭐 공장을 새로 만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수혜를 받을 수가 없던 부분들, 그러니까 성장성이 담보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자, 주가는 정체를 많이 보여주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5G 관련해서 가상화 솔루션 관련된 앞으로 성장성, 새로운 이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은요. 충분히 이 5G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이 자사주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게다가 배당도 많이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는 자, 고배당 관련주이기 때문에 자, DPS. 자, DPS라는 거는 디비던드 퍼 쉐어입니다. 자, 주당 배당 자체, 한 주당 배당 자체가 자, 여태까지 봤었을 때 7년 정도 수준을 평균으로 잡아 보면은요. 거의 5%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뭐 하루 1년, 2년 준 게 아니라 계속해서 500원에서 한 600원 정도대에 배당을 했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우리가 만약에 이 기업이 5G 관련된 수혜를 기대를 해보면서 자 전체적인 이 제로금리 시대에 돌입함으로써 인한 이런 이 고배당 관련주에 대한 이런 수요의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조금은 더 가격적인 전략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조금은 요즘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시청자분 사연을 남겨주신 분께서는 아,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 단기적으로 조금은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을 할 때는 조금은 소량 비중만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추후에 눌림 시에는 한 12,000원 정도까지 좀 대기하셨다가 그때 다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잡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 자, 목표가로는 한 16,500원 정도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로는 한 12,800원 정도 대응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보조지표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고 계시다라고 보면, 자,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자, 매도하는 관점들 살짝만 팁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타고 올라갔을 때는 11선 이탈 시, 종가 기준으로 11선 이탈 시에는 비중 절반 이상을 매도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길성 전문가님의 종목 텔코웨어로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6,500원, 손절가는 12,800원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해보시고 또 수익 내시길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해줘 스타 구조 완료!
자, 아쉽지만 구해줘 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정말 부지런히 구해드렸는데도 혹시나 사연 채택이 안 돼서 아쉬운 분들 있으시죠? 주말에는 저희가 노란톡으로 또 들어오시면 또 바로바로 대답해 드릴 텐데요. 그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을 하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바로 쭉 내려가 보시면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와 계속해서 얘기 나눌 수 있다는 부분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많이 남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잘 참고해 보시고 또 다음 주 또 좋은 전략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11시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대용, 김길성 전문가 함께 했고요. 저희는 월요일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